절대쌍교 고룡 원저 제124장 124. 비련. 철평고와 호약사는 이미 이대추의 유해를 모시고 떠났다. 막 떠나갈 때 철평고는 소어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 듯 잠시 멈칫거리다가 결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나갔다. 소어는 그녀가 자기에게 물어보려 했던 것이 강옥랑에 관한 것임을 짐작했다. 그러나 그녀가 결국은 묻지 않는 것을 보니 강옥랑에 대한 것을 모두 잊기로 결심한 것 같아서 소어하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한 홀가분한 기분이 되었다. 호약사도 소어에게 무슨 말을 물어보고 싶은 듯 머뭇거렸으나 그 역시 철평고와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떠났다. 소어는 그가 물어보려고 했던 것이 백부인에 대한 것임을 역시 짐작할 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도 역시 모든 과거지사를 궁금한 마음과 함께 묻어버리기로 한 모양이었다. 소어는 미소를 띠고 중얼거렸다. 이상하단 말이야. 그들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서 좋아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걸. 정말 괴상한 일이로군. 소행은 그 말을 듣고 부드러운 어조로 대꾸했다.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없어요. 그들은 환난 중에 서로 알게 된 것이니까요. 사람들은 대개 환난을 당했을 때 알게 된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법이거든요. 더구나 그들은 모두 마음에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 동병상련이라고. 마음이 끌리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녀는 빙글에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당신과 저도 환난 중에 서로 가까워지게 된 것이 아니에요? 소어는 그녀를 향해 코를 찡긋거리며 대답했다. 당신은 나와 사이가 좋아지려고 하고 있지만 내가 당신과 사이가 좋아지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는 것이 아니요. 벌써 잊고 계신 모양이군요. 그것이 하느님의 깊으신 배려라는 것을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이 좋을걸. 당신은 당신의 정적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그는 원래 소행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었다. 그러나 철심난과 화무결을 생각하자. 목구멍에 마치 커다란 응어리라도 박힌 것 같이 목이 메어 이야기를 계속할 수가 없었다. 소행은 이 말을 듣자 침중한 표정을 지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잠자코 있더니 홀연 한숨을 내쉬며 탄식하듯이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과 화무결과의 일전은 이제 도저히 피할 수 없게 되어버린 것 같군요. 소어와도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된 것 같아? 당신은 어떻게 하면 일전을 연기할 수 있겠나 궁리하고 계신가요? 그는 고개를 쳐들어 소행을 주시하며 물었다.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았지? 소행은 빙그레 웃었다. 그런 것을 이심전심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녀의 달콤하게 미소 짓던 얼굴에 돌연 수심이 떠오르더니 양미간이 좁혀졌다. 당신은 방법을 생각해내셨나요? 소어하는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듯 털썩 자리에 앉았다. 안심해. 다 궁리가 되어 있으니까. 소행은 부드럽게 물었다. 저도 당신에게 반드시 방법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또 얼마를 연기한다 해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어하는 눈을 부릅떴다. 그게 왜 아무 쓸모도 없단 말이야? 소행은 탄식을 하며 말했다. 또다시 지연시킨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이기도 해요. 이 화공 공주가 절대로 당신을 그대로 놓아주지는 않을 테니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녀들은 산동 속에 갇혀 있을 때는 당신과 친해진 것 같더니 일단 그곳을 벗어나오자 곧 태도를 바꾸지 않았어요? 소어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나는 그녀들이 그러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짐작하고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화무결과의 일전은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바라지 않는다면,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이지. 소행은 정이 듬뿍 어린 눈으로 그를 주시하며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우리 둘이 함께 먼 곳으로 가요. 산 좋고 물 좋은 살기 좋은 곳을 찾아가서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어느 누구의 일에도 간섭하지 않으며 은거에 살자는 것이에요. 소호와는 그 말을 듣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그는 돌연 큰 목소리로 말했다. 안 돼.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어. 만약 평생토록 아무도 만나지 않고 숨어 산다면 죽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야? 더구나 나에겐 연백부님이 계셔. 벌써 그분에게 굳게 약속을 했잖아. 저도 당신이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리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신과 화무결이 일전을 벌이게 된다면 꼭 생사의 판가름이 나야만 끝나게 될 거예요. 소호와가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며 중얼거리듯이 대답했다. 그래, 우리들이 일전을 벌이게 되면 누가 죽든지 한 사람이 죽어야만 판가름이 나게 될 거야. 그는 소행을 바라보며 한번 싱긋 웃더니 계속해서 말했다. 그렇지.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죽게 된다면 일이 깨끗하게 해결되겠군. 그렇지. 당신은 그를 암살하려는 것이에요? 소호와는 눈을 꼭 감고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소행의 목소리가 다시 서글퍼졌다. 저도 당신들의 승부가 무예의 고저에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문제는 누가 더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느냐는 것에 달려 있어요.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승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녀는 소호와의 손을 꼭 쥐더니 더듬거리는 듯한 어조로 말했다. 저는 당신에게 꼭 한 가지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소호와는 웃으며 물었다. 너를 아내로 맞이하겠다는 말을 듣고 싶다는 것이겠지? 소행이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고개를 숙일 뿐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소호와는 얼굴에 여전히 웃음을 띄운 채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내가 죽어버린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렇게 된다면 저도 당신과 함께 죽는 것이지요. 그녀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며 마치 넋을 잃은 사람같이 소호와를 바라보았다. 그렇지만 저는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당신과 함께 100년이고 1000년이고 살고 싶어요. 우리들이 함께 살게 된다면 하루하루가 무척 즐거운 나날들이 될 거예요. 소호와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을 띄우고 그녀를 주시했다. 소행이 말했다. 당신을 살릴 수 있다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죽는다면? 만약에 제가 죽음으로써 당신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죽겠어요. 그녀가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대답하자. 미처 그녀의 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소호와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안심해. 우리들은 모두 절대로 죽지 않을 테니까. 반드시 잘 살아야 하지 않겠어? 그는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최소한 하루는 즐겁게 살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죽음을 생각해야 한단 말이지? 하루라는 시간은 원래 아주 짧은 것이었지만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루의 달콤한 시간은 그들의 무수한 고통을 잊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깊은 밤. 산속은 깊은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산악으로 둘러싸여 있는 현무궁에는 삼삼오오. 사람들이 둘러앉아 조용히 깊은 산중의 정적을 즐기고 있었다. 그러나 화무결에게는 이 조용한 깊은 산중의 정적이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이었다. 사당에는 철전과 그의 친구들, 모용자매와 남편들, 이화궁, 궁주 등 사람들이 아주 많았으나 그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다. 아마도 화무결이 조용히 휴식을 취해 아침에 있을 악전에 대비하도록 하려는 배려에서인 것 같았다. 그러나 화무결은 이 깊은 정적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으며 차라리 누구라도 곁에서 말을 좀 걸어주었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누구에게 그렇게 하소연할 수가 있겠는가? 그는 고독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을 흔들었다. 그는 마치 바람도 그의 처지를 동정해서 울어주는 듯 생각되었다. 화무결은 마치 부처라도 된 것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철심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소호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그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고통스러운 것들이었다. 방 안에는 불도 켜지 않은 채였고 탁자 위에는 그가 미처 마시지 않은 술이 놓여 있었다. 그가 가볍게 한숨을 내쉬며 막 술잔을 집어들려고 할 때 호령 가볍게 문이 열리더니 가냘픈 사람의 그림자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그 사람은 철심란이었다. 어둠 속이었으나 그녀의 안색은 백지장같이 창백했고 한 쌍의 눈은 두려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반짝였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것을 보니 무척이나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화무결은 놀란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를 못했다. 철심란도 조용히 문을 닫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한동안 조용한 침묵이 흐른 뒤 화무결이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향해 물었다. 당신 무슨 일이 있었소? 철심란은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화무결은 그녀의 활활 타오르는 듯한 눈빛을 바라보며 또다시 한동안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침내 술잔을 집어들고 마시려고 하다가는 술잔에 술이 비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내려놓았다. 철심란이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저는 당신을 저의 오빠같이 생각하며 행동해왔고 또 그렇기를 희망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야 저는 저의 생각이 전혀 틀린 것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의 당신에 대한 감정이 형제지간의 우애 같은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이지요.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속여야 한단 말입니까? 화무결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술잔조차 다시 집어들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철심란에 대한 감정이나 철심란의 자신에 대한 감정을 이미 확연하게 느끼고 있기는 했었다. 그러나 철심란이 자기에게 그 말을 서슴지 않고 할 줄은 전혀 뜻밖이었다. 그는 자기들 마음속의 비밀은 영원히 말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자기들이 죽게 되면 그러한 비밀은 자기들 가슴 깊숙이 묻힌 채 없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달빛이 교교하게 비치는 가운데 철심란이 그를 응시하며 듬뿍 정이 어린 어조로 얘기를 계속했다. 당신은 저에 대한 감정이 절대로 형제간의 우정 같은 것은 아니라고 일찍부터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녀의 마치 가슴속을 꿰뚫듯이 반짝이는 눈빛을 화무결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더듬거렸다. 그렇지만 나는 철심란은 재촉하듯이 물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차마 이야기를 하실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화무결이 길게 한숨을 내쉬며 서글픈 어조로 대답했다. 아마도 나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소. 무엇 때문에 이야기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까? 그녀는 감정에 복받치는 듯 입술을 깨물었다. 영원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요. 철심란은 서글프게 웃었다. 그렇지요. 저도 원래는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으면 안 될 때인 것 같았기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 지금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테니까요. 화무결은 서글픈 표정으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소. 만약 지금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영원히 이야기할 기회가 없을 것이요. 철심란의 눈에서 눈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세요? 화무결은 찢어지는 듯한 마음의 아픔을 느끼며 자기 자신이 어찌해서 철심란보다도 용기가 없는지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힐책했다. 소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저도 우리들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 그에게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알게 되었어요. 감정은 억지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화무결이 고개를 들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녀의 바다보다 깊은 정이 담겨있는 눈빛을 보며 그는 자기 자신이 억제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이게 되어감을 느꼈다. 내일은 바로 당신과 그가 생사를 판가름할 결전을 벌이는 날이에요. 저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저의 마음을 모두 당신에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어요. 당신이 저의 마음을 알게 된다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화무결은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 그녀의 손목을 움켜잡았다. 그는 떨리는 어조로 더듬거리며 입을 열었다. 나는 당신에 대해 무척 감격하고 있어.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잘해줄 것까지는 없는 것이요. 철심나는 돌연 활짝 웃음을 보였다. 응당 당신에게 잘해드려야 하지요. 잊고 계신 것 같군요. 우리는 이미 결혼을 한 것과 같아요. 저는 당신의 아내이거든요. 화무결은 마치 정신 나간 듯 멍하니 그녀를 응시했고 그녀의 손은 이미 그의 얼굴로 옮겨와 따뜻하고 부드럽게 수척해진 그의 두 볼을 하염없이 쓰다듬었다. 한 방울의 눈물이 그녀의 손 위에 떨어지면서 마치 한 알의 진주알처럼 반짝이다가 부서져 버렸다. 화무결과 철심나는 조용히 서로 기대고 앉아 끝없이 펼쳐진 어둠과 깊은 정적을 즐기고 있었다. 애정이라는 기이한 꽃은 따사로운 태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빗방울이나 이슬을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도 어두움 속에서 더욱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송이인 것이다. 그러나 창문의 창호지가 점점 밝게 비쳐오더니 긴 밤이 어느 사이에 지나갔다. 아침의 여명이 대지에 스미기 시작했다. 철심나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날이 밝았군요. 정말 빠르게도 날이 밝는군요. 화무결은 창밖의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느껴보지 못했었던 짧은 행복의 순간이 동터오는 아침 햇살과 함께 끝나버렸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광명은 비록 모든 사람들에게 무궁한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지만 지금 그에게는 오직 고통만을 느끼게 해줄 뿐이었다. 철심나는 물었다. 당신은 그가 오늘 꼭 오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그도 오지 않을 수는 도저히 없을 것 같소. 그렇겠군요. 언제든 조만간에 해결해야 할 일이고 피하려고 발버둥 쳐보아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저는 비록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도저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일 아침이 되면 이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할까 하고 말이에요. 화무결은 서글프게 웃었다. 내일 아침이 된다 해도 태양은 여전히 그대로 떠오를 것이고 모든 사물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요? 그녀는 화무결을 힘껏 껴안더니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어떻게 된다 해도 지금 우리들은 함께 있을 수 있으니 그에 비하면 우리들이 더 행복한 셈이네요. 화무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길게 탄식했다. 그렇소. 우리들은 정말 그에 비한다면 무척이나 행복한 셈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가련한 사람이에요. 그는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털끝만큼의 쾌락도 느껴보지 못했으며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없이 살았어요. 어디를 가거나 사람들은 그를 냉담하게 대했지요. 그가 죽는다고 해도 그를 위해 눈물을 흘려줄 사람은 아마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나쁜 사람으로 알고 있기 때문. 그녀는 결국 흐느낌 속에 더 이상 말을 계속하지 못했다. 화무결은 어둡고 침울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여태껏 살아오는 동안 많은 재난과 불행한 일들만을 겪었소. 그는 철심난을 바라보며 고통스러운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소호아가 그런 일생을 살아오는 동안 전심전력을 기울여 오직 그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람은 철심란이었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화무결은 고개를 숙이고 젖어있는 눈시울을 옷소매로 닦아냈다. 철심란도 고개를 숙였다. 저는 한 가지 당신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응낙을 해주실지 알 수가 없군요. 내가 어떻게 당신의 말에 응낙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철심란은 멍하니 먼 곳을 응시하며 말했다. 저는 그가 죽게 된다면 실로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아마도.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깊은 정이 담겨있는 시선으로 화무결을 응시하며 한자 한자를 똑똑히 이야기했다.
저는 당신에게 그를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고 싶어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를 죽이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 순간 화무결은 전신의 피가 모두 놀라움에 엉겨붙어 버린 것 같은 충격을 느꼈다. 그는 그녀에게 외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내가 그를 죽이지 않는다면 그가 나를 죽일 것이라는 것은 알기나 하고 하는 소리요? 그가 살기만 한다면 나 같은 것은 죽어도 아깝지 않다는 말이요? 당신이 어젯밤에 온 것이 나에게 단지 그 부탁을 하기 위해서였단 말이요? 그러나 화무결은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못할 사람이었다. 그는 자기는 어떤 상처를 입는다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를 입히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힐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단지 씁쓸한 웃음을 한 번 지을 뿐이었다. 당신이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해도 나 자신 역시 그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소. 철심나는 그를 뚫어질 듯이 응시했다. 그녀의 눈빛 속에는 부드러움과 동정, 비통, 심지어는 가슴속 깊이 우러나온 존경심이 충만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다른 말은 하지 않고 단지 가볍게 한마디만을 말했다. 고마워요. 태양은 아직 둥글게 떠오르지 않았다. 젖빛의 뿌연 아침 안개가 대지와 산악에 가득 차 있었다. 서늘한 아침 바람이 초목의 향기를 머금고 불어왔다. 소어하는 상쾌한 듯 길게 심호흡을 하고 나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늘은 보아하니 아주 좋은 날씨일 것 같군. 이렇게 좋은 날에 누구인들 죽음을 생각할 수 있으랴? 소행은 미소를 머금고 그의 몸에 기대앉아 생각했다. 날씨가 좋든 나쁘든 간에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다. 그녀는 지금 소어와 말다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소어가 태양은 네모진 것이고 다른 길쭉한 것이라고 한다 해도 반대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소어는 웃으며 다시 입을 열었다. 사실 어떤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건 하지 않건 간에 날씨와는 그다지 관계가 없는 것이지. 만약 그가 막 결혼을 하고 과거 시험에서 장원으로 급제했다고 한다면 3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비가 계속해서 쏟아진다고 해도 죽고 싶은 생각은 없을 테니까. 소행은 빙그레 웃었다. 당신의 말씀이 정말 옳아요. 아내를 도둑 맞은 데다가 자식이 강도질까지 했다면 날씨가 좋든 나쁘든 간에 죽음을 생각하고 또 죽으려고 하겠지. 조금도 틀리지 않아요. 소어하는 눈을 부릅뜨며 언성을 높였다. 아내가 서방질을 했건 아들이 강도질을 했건 그것은 그의 아내나 아들이 한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가 죽어야 한다는 말이냐? 저는 그가 죽어야 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말한 것이란 말이야? 좋아요. 제가 말한 것으로 해두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소어가 펄쩍 뛰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한데 넌 무엇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이야기했다고 하며 또한 잘못을 비는 거야? 소행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눈망울을 굴렸다. 당신은 정말 말다툼하기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군요. 그래, 나는 말다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그게 어쨌단 말이야? 소행이 돌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렇다면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리지요. 당신은 정말 아무 줏대도 없는 큰 멍텅구리로군요. 대장부라면 응당 한 번 이야기한 것은 좋건 나쁘건 간에 일단 산에서 싸우기로 결정했으면 시원하고 통쾌하게 산에서 한번 싸워보는 것이지 사람도 만나기 전에 자기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애꿎은 분풀이나 하려고 하다니 이번의 일전은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아요. 당신은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으니 결과야 어떻든 간에 자기 자신에게 먼저 패한 것이거든요. 그녀가 조리 있고 준엄하게 꾸짖자. 소어하는 펄쩍 뛰기는커녕 도리어 조용해져 얼떨떨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그는 탄식하며 말했다. 너의 말은 조금도 틀리지 않아. 나는 확실히 큰 멍텅구리야. 싸우기도 전에 마음이 어지러워졌으니 정말 싸운다면 반드시 패할 것이 틀림없어.
소행은 그가 고개를 숙이고 상심하는 것을 보자 안타깝고 가련한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가볍게 그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몇 마디 위로의 말을 하려고 했다. 이때 한 사나이의 침중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싸움에서 마음이 어지러우면 필히 패한다고 했다. 너는 그런 도리를 명백하게 알고 있으니 이젠 마음을 안정시키도록 해라. 너도 알다시피 이번의 싸움은 실로 어렵고도 큰 싸움이다. 그리고 절대로 패해서는 안 된다. 소어와는 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연남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오직 한마디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연남천의 우람한 몸집은 미처 밝지도 않은 아침 안개 속에 산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보였다. 그는 타는 듯이 번쩍이는 눈초리로 소어와를 주시했다. 너의 은원관계는 모두 끝맺음을 했느냐? 그렇습니다. 그는 돌연 고개를 들었다. 그렇지만 한 분의 큰 은혜는 아직까지 갚지를 못했습니다. 누구인데? 바로 만춘류, 만백부님입니다. 연남천의 준엄하고 매서운 눈초리에 따뜻한 빛이 보였다. 너의 그러한 마음만으로도 그분의 너에 대한 은정은 저버리지 않은 것이 되는 것이다. 비와 이슬이 만물을 적셔주는 것은 만물의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오직 만물이 잘 자라나는 것으로 그는 아주 만족하게 생각하는 것이야. 반드시 보답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겠느냐? 저는 지금 오직 그분이 어디에 계신지, 몸은 편안하신지 하는 것만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너는 그를 만나보고 싶으냐? 그렇습니다. 연남천이 담담하게 웃음을 지었다. 잘됐군. 그도 너를 만나보고 싶어 기다리고 있다. 소어는 크게 기뻐했다. 그분께서 지금 바로 이 부근에 계시단 말입니까? 그는 어제 저녁에야 이곳에 도착했단다. 소행도 일찍부터 인수를 베푼다는 이 일대의 신의를 만나보고 싶어 했다. 바라보니 긴 도포를 입고 황관을 쓰고 있는 도인이 뒷짐을 지고 늙은 소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속세를 벗어난 듯한 깨끗하고 인자스러운 모습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화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했다. 소어와는 한편으로는 놀랍고 또 한편으로는 기뻐하며 달려갔다. 그는 원래 생각하고 있었던 말을 다하고 말겠다고 다짐을 했었지만 창졸지간에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를 몰랐다. 마치 무엇인가가 목구멍을 꽉 메우고 있기라도 한 듯 그는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만춘류의 조용했던 표정에도 격동된 빛이 떠올랐다. 두 사람은 서로 두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글썽거리며 웃음을 띠고 있었다. 연남천도 감격스러움을 금치 못하겠다는 웃음을 띠고 그들의 모습을 한동안 바라보다가 돌연 말문을 열었다. 이미 해가 떠올랐으니 나는 가보도록 하겠다. 소어가 말했다. 저도. 너는 잠시 이곳에 머물러 있어도 무방하다. 그는 침중한 표정을 짓더니 이어 말했다. 너의 마음이 아직 안정되어 있지 못하니 지금은 싸움을 하기에 부적당하기 때문이야. 만춘류가 그의 말을 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것도 좋지 않지. 마음이 더욱 어지러워지게 되니까. 연남천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들과 오시 삼각에 약속을 하겠소. 양기가 가장 충만한 시간. 12시 45분경. 중국에서는 사형 집행을 양기가 가장 왕성한 해가 정중앙에 떴을 때 집행했다. 마지막 한마디와 함께 그의 몸은 이미 구름같이 사라져 보이지 않았다. 만춘류는 소어와 소행을 번갈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실 나도 그냥 가려고 생각했다만 너희들은 후회라도 이야기할 기회가 많을 것 같고 나는 소어는 양미간을 찌푸렸다. 백부님께서는 어찌하시려는 것입니까? 만춘류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를 만나보는 것 외에는 속세에 나의 마음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소어는 그 말을 듣자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돌연 고개를 돌려 소행을 바라보았다.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너는 무엇하려고 곁에서 듣고 있지? 소행은 웃었다. 당신과 노인장 사이에
제가 들어서는 안 되는 비밀 이야기라도 있다는 말인가요? 비밀 이야기가 있든 없든 간에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여인이 곁에서 듣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야. 소행은 눈초리를 치켜세웠다. 그렇다면 밖으로 나가 한바탕 시원한 바람이나 쏘이며 산보나 하고 오는 것이 좋겠군요. 만춘류는 멀어져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굴레를 벗어난 야생마 같은 여인이 마침내 사랑의 올가미에 얽혀들은 것 같군. 소어하는 입술을 삐죽거렸다. 그녀는 평생토록 나를 사로잡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직 저만이 그녀를 사로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랬었나? 그녀가 만약 저의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았다면 저는 벌써 그녀를 발길로 차버렸을 것입니다. 소어는 역시 소어로군. 마음속은 한없이 연약하면서 입으로만은 뻣뻣한 척 하는군. 누가 저의 마음이 연약하다고 말하던가요? 그녀가 만약 너에 대한 확실한 파악이 없었다면 무엇 때문에 내가 하라는 대로 아무 말 없이 따르겠느냐? 만약 후에 내가 자기의 말에 순종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지금 너의 말을 그렇게 아무 반발도 하지 않고 들었을 것 같으냐? 그는 미소 지으며 계속해서 말했다. 그런 방면은 영원토록 여인이 남자보다 총명하다고 할 수 있지. 여인들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두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어아가 한동안 눈을 껌뻑거리다가 말했다. 병을 치료하시고 약초를 수집하시는 일만은 저보다 능하시지만 여인에 대한 것은 그는 히히 웃으며 말을 끝맺지 않았다. 젊은 사람들은 모두들 자기만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지. 그렇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그제야 비로소 자기가 여인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법이야. 저는 백부님에게 여인에 대한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벌써부터 내가 나에게 아주 비밀리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봐라. 나는 어떠한 일이든 간에 너에 대해서는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으니까 말이다. 그의 눈초리에 웃음빛이 가득 떠오르더니 소어아를 주시하며 또 말했다. 너는 옛날에 나에게 물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겠지? 냄새가 아주 지독해 한번 냄새를 맡게 되면 기절에 쓰러질 수 있는 고약한 냄새가 나는 약이 없느냐고 하던 일 말이다.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장난치려는 것인지 아주 궁금하구나. 소어아는 그때의 일을 생각해내고 자기 자신도 웃음을 금치 못했다. 그러나 그는 한참을 웃다가 돌연 정색을 하더니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다. 이번에 제가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장난을 하려고 도와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명이 걸려있는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기에 그러느냐? 소어아는 한숨을 내쉬었다. 저는 오직 이 2달 사이에 소행은 소어아에 대해서 아주 깊이 알게 되었다.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지만 남자는 다른 것이다.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 더욱 더 그 여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고 그 여인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을 그때는 그 자신이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게 되었을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평소 소어아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있으며 또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소행은 10중 8구는 알아차릴 수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그가 만춘류와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도저히 추측할 수 없었다. 그녀는 원래 멀리 가려고 생각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무슨 중대한 결심이라도 한 듯 돌연 그녀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그녀는 곧 길을 바꾸어 총총히 산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화궁 궁주와 화무결 이미 산에서 이틀간을 기다린 것 같은데 사람이 머물 만한 곳이라면 필시. 산등성이의 숲 사이로 붉은 담장 모서리가 보였다. 그녀는 바로 그곳이 지난 날에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던 곳이지만 지금은 향화마저 끊어질 정도로 쇠락해버린 현무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몇 사람이 걸어 나오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사람들은 모두들 고령의 노인들이었으나 민첩한 동작과 광채를 바라는 번쩍이는 눈빛이 모두들 무예계에 알려진 인류 고수들 같았다. 그중 한 사람은 등에 특이한 형상을 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큰 북을 둘러매고 있었다. 또 그 중에는 늙어서 이가 다 빠져버린 듯한 노파가 있었다. 그녀는 추파를 이리저리 보내며 미처 이야기도 하기 전부터 웃음부터 짓는 말하자면 아직도 애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노파였다. 보아하니 젊었던 시절에는 바람개나 피웠을 풍류인물 같았다. 소행은 그 사람들을 알지 못했다. 강호 무예계의 고수들 가운데 등에 북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중에 한 사람만은 알 수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철심란이었다. 그녀는 철심란을 보자 그녀의 모습이 며칠 전에 보았던 것 같이 그렇게 초췌해 보이지 않고 얼굴에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기이한 광채가 떠도는 것을 발견했다. 의아스러움을 느꼈으나 그 연유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곁에 있던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어쩐지 철심란에게 자신을 보이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산 위를 향하여 걷고 있었다. 철심란 일행의 이야기 소리를 소행은 모두 들을 수는 없었다. 그 중에 구레나룻이 짙고 용맹스러워 보이는 한 노인의 말소리가 특별히 커서 알아들을 수 있었다. 소란, 너는 무엇을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죽더라도 화무결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달라붙으라고 권하고 싶다. 그 녀석은 좀 계집애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아무리 보아도 너와는 알맞은 배필인 것 같으니까 말이다. 철심란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 그녀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했는지 또는 잠자코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었다. 그 노인이 또다시 그녀의 어깨를 토닥거리고 나서 웃으며 말했다. 앙큼한 것 같으니 너는 이 늙은이 앞에서 무슨 흉물을 떨려는 것이냐? 어젯밤 너는 도대체 어디에 갔었지? 너는 이 아빠가 정말 늙어 망령이 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는 줄 아느냐? 철심란은 그래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얼굴만 붉혔다. 이가 빠져버린 노파가 웃으며 다시 말했다. 나는 여태껏 자기의 딸에게 그런 장난을 하려고 드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 보아하니 넌 정말로 망령이 난 늙은이 같구나. 그 구레나룻이 난 노인은 기분이 좋은 듯 앙천대소하기 시작했다. 소행은 그들이 주고받는 말로 철심란과 화무결이 친밀한 사이가 된 것과 철심란의 아버지마저 그녀가 화무결에게 시집가기를 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행은 놀랍고도 기뻐서 가슴이 방망이질을 치는 것 같이 두근거림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실로 소행에게는 즐겁고 마음 놓이는 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노인이 껄껄 웃으며 말하는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미 화무결에게로 마음을 정하고도 무엇 때문에 걱정이 있어 보이느냐? 싸움이 끝나고 난 다음 내가 너희들을 성혼시켜 줄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근호파도 따라 웃었다. 미래의 남편이 싸움을 하는데 어찌 걱정스럽지 않겠나? 만약 저 애가 나라고 한다면 나는 일찍이 궁리를 해서 그 조그만 물고기를 죽여 없애고 말겠어. 그 노인은 대소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신을 마누라로 얻게 된다면 정말로 내조 잘하는 현모양처를 얻게 되는 것이로구만 그래. 노파가 그의 말에 대답했다. 그렇고 말고. 그렇지만 아깝게도 넌 그럴 복이 없지. 다른 키가 크고 삐쩍 마른 노인이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보아하니 화무결 그 녀석은 정기가 흘러넘치는 것이 보기만 해도 내외공 모두가 이미 깊은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선천적으로 타고난 좋은 재질에다가 후천적으로는 유명한 스승의 전수를 받았으니 무예가 절정의 경지에 도달해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지. 그 강소월하는 녀석은 나이는 그와 비슷하지만 무예는 결코 그와 같은 경지에 도달해 있지 못할 거야. 그러니 이번 싸움은 절대로 패할 리가 없지. 그를 걱정할 필요는 조금도 없어요.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다른 사람들은 모두들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지만 소행은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원래 이번 싸움의 승부가 절대로 무예의 강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잘못이었음을 돌연 깨달았다. 소어와의 무예가 만약 화무결의 무예와 도저히 적수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난다면 그가 아무리 독하고 사나운 마음을 먹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었다. 그녀는 이 싸움의 관건이 화무결이 사납고 독한 마음을 갖고 소어와에게 손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느껴졌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소어와의 무예가 결코 화무결의 적수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만약 지혜를 가지고 겨룬다면 소어와가 필시 이길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이 무예로 겨룬다면 추호도 소어와가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은 없었다. 그녀는 소어와를 이번 싸움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려면 소어와로 하여금 독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은 물론 화무결로 하여금 독한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생각은 마치 원님은 불을 질러 방화를 일삼으면서도 백성들에게는 불도 켜지 못하게 한다는 속담과 같아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황당무계한 생각이라고 느껴졌다. 나는 소어와는 화무결을 죽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무엇 때문에 화무결은 소어와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화무결은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인가? 그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죽음을 택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소행은 한숨을 내쉬며 화무결의 처지에 서서 생각해 본 적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의 안중에는 소어와의 생명이 화무결의 생명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라고 비쳤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을까? 온갖 상념이 그녀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소행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마음이 어지러워졌다. 사실 그녀는 이리저리 궁리를 해가며 깊은 생각을 했지만 결국에는 단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소어와가 살아있도록 하려면 화무결을 죽일 수밖에 없다. 죽은 사람은 살인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소행이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모용가의 자매들과 그녀들의 남편들이 현무궁에서 나왔다. 그들은 모두 눈에 붉은 핏발이 서 있었고 시들한 표정을 하고 있어서 그들이 이틀 동안 한숨도 자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해를 벗삼으며 어디에서도 편히 쉴 수 있다는 말이 이 호의호식을 하며 자라난 사람들에게는 통용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은 잠자리만 바뀌어도 잠을 못 이루는 종류의 사람들인데 어찌 쌀쌀한 한기가 떠도는 다 헐어 빠진 묘에서 잠을 이룰 수 있었으랴. 그러나 그들의 차림새는 모두들 아주 단정하고 깨끗했으며 머리도 곱게 빗어넘겨 비녀를 꽂고 있었다. 손을 벨 것 같이 날이 서 있는 의복은 주름살 하나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들은 강한 어조로 의논이 분분했고 소행은 들어보지 않아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소어와와 화무결의 일전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고 난 후 또다시 한동안 기다렸으나 현무궁에서는 한 사람도 더 나오지 않았다. 사람의 동정이라고는 전혀 없이 조용하기만 했다. 화무결은 아직도 현무궁에 머물러 있을까? 이화궁 궁주도 그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소행은 이를 악물고 한번 모험을 해보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대전에 임박해서 그 사람들이 먼저 나온 것은 아마도 화무결로 하여금 조용히 쉴 수 있도록 해주려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마도 산 정상으로 먼저가 기다릴 모양이었다. 그녀는 지금쯤은 연남천도 산에 도착해 있을 것이니 이화궁 궁주 역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들은 최소한 화무결이 조용히 앉아 어떻게 싸움에 임할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피해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현무궁은 근년에 비록 향화가 끊어질 정도로 쇠락하고 손 밑을 벅벅 긁을 정도로 궁했지만 몇몇의 도인들이 머물러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다. 묘문 안의 뜰에는 하늘을 뒤덮을 듯이 크고 무성한 잣나무가 몇 그루 있어 태양이 비록 높이 떠올라 있었지만
뜰 안은 햇살 하나 비추지 않을 정도로 어둠침침했다. 소행은 빠른 발걸음으로 조용히 뜰을 지나 높다란 층계를 올라갔다. 바라보니 대전한 향불이 타는 연기 속에 현무상이 보였다. 몸에 칠해져 있는 금박은 벌써 벗겨져 나간 듯 찾아볼 수 없었고 그가 앉아있는 자리 아래의 거북과 뱀 장군상도 오랫동안 인간의 혈식을 받지 못해서인 듯 언뜻 보기에도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는 조각들이 회색인지 황색인지 분간조차 할 수 없게 변해 있었다. 10여 명쯤 되어 보이는 도사들이 그곳에 단정히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입속으로 무엇인가를 웅얼웅얼 거리고 있었다. 소행은 혹시 그들에게서 무슨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들 곁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여전히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말을 웅얼거리고 있었다. 소행은 그들이 자신을 본 채 만체하고 연불만 외우고 있자 속으로 화가 치밀었지만 꾹 눌러 참았다. 젊은 여인의 몸으로 어찌 늙은 도사들과 시비를 할 수 있으랴. 후원에는 양옆으로 방들이 쭉 늘어서 있었지만 사람의 그림자라고는 찾을 수 없었다. 화무결도 이미 떠났단 말인가. 소행이 머뭇거리며 생각하다가 홀연 둥글게 만들어진 문 뒤에 있는 중림 속에 몇 개의 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곧 그곳이 현무궁 방장의 방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번에 벌어질 구경거리의 주인공은 화무결이니 그는 필시 방장실에 묵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소행이 다가가 바라보니 방장실의 덧문은 횡하니 열려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처마 밑에는 거미줄이 가득했으며 귀뚜라미의 소슬한 울음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며 들려왔다. 나뭇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지며 창문을 때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하게 입을 열었다. 화공자. 그러나 방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화무결이 이미 갔다는 말인가? 그러나 소행은 일단 여기까지 온 바에야 어떻게 되었든 간에 들어가 보기나 하자고 문을 열고 방 안을 바라보았다. 방 안에는 흰 탁자 위에 술병들과 몇 가지의 안주가 놓여 있었다. 화무결은 아직 가지 않고 그 방 안에 남아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정신이 몇만 리 밖으로 날아가 버린 듯 멍하니 창가에 서 있었다. 그와 같이 이목이 영민한 사람이 소행이 다가가도록 모르고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창문으로 비쳐드는 햇빛을 받은 그의 안색은 창호지보다도 더욱 창백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붉게 핏발이 서 있었으며 그의 표정은 더할 수 없이 위축되어 보였다. 대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도 이화궁 궁주는 무엇 때문에 그의 정신을 북돋아줄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는 것일까?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더라도 그가 소어와를 손쉽게 격파시킬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안심한 탓일까? 아니면 승부 따위에는 추호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그녀들은 단지 소어와와 화무결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외에는 어떠한 일도 관심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소행은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화무결이 길게 탄식을 했다. 그의 탄식 속에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심과 비통함이 깊이 스며 있는 듯 했다. 그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비통해하는 것일까? 소어 때문에 상심을 하고 있단 말인가? 소행은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화공자. 화무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소행을 바라보았다. 소행은 그의 눈빛도 소어와 마찬가지로 밝게 빛나서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두 눈은 마치 죽은 송장의 눈같이 아무런 광채도 없었으며 심지어는 움직이지 않아 그러한 눈을 바라보기는 진정 괴로운 일이었다. 소행은 그를 바라보자 식은땀이 흘러내림을 느꼈으나 억지로 웃음을 지었다. 저를 못 알아보시지는 않으실 텐데요? 화무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나에게 온 것은 소어와를 죽이지 말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오? 소행이 얼떨떨해하며 미처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화무결이 낄낄거리며 대소하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마치 미친 사람의 웃음소리 같이 기괴하기 이를 데 없었다. 소행은 놀라고 당황했다. 모두들 나에게 소아를 죽이지 말라고 요구하고 있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소아에게 가서 나를 죽이지 말라고 전하는 사람은 없단 말이오? 나는 죽어도 당연한 사람이란 말이오? 그것은 아마도 소아는 절대로 당신을 죽일 수 없다고 모두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화무결이 웃음을 멈추었다. 그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그도 자기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는 그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는 아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고 아무도 그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는 소행을 쏘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는 무엇 때문에 당신으로 하여금 그러한 청을 하도록 한 것이요? 그는 제가 이곳에 온 것도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고? 소행은 한숨을 내쉬었다. 만약 알았더라면 절대로 저를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곳에 온 것은 당신에게 그런 청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화무결은 의아스럽다는 듯 물었다. 그런 청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그녀는 화무결을 쏘아보며 한마디 한마디 똑똑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죽이려고 온 것이에요. 그녀의 말을 듣자 화무결은 어리둥절한 듯 한동안 소행을 주시하다가 돌연 또다시 껄껄 웃기 시작했다. 소행은 천천히 다시 입을 열었다. 믿지 못하겠다는 것 같군요. 화무결은 대소했다. 당신이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오? 당신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화무결이 돌연 웃음을 멈추었다가 또다시 웃기 시작했다. 만약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온 것이라면 그런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이오. 무엇 때문이죠? 당신이 만약 그 말을 입 밖에 내어 말하지 않았다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니까 하는 말이오. 이야기했기 때문에 기회가 없게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아주 없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기회가 아주 적을 것이오. 소행은 웃었다. 나의 기회는 최소한 소아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나는 절대로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돌아서서 탁자 위에 놓여있는 2개의 술잔에 술을 가득 따라 놓은 다음 계속해서 말했다. 만약 당신과 무예를 겨눈다면 승산이 추호도 없음을 나 자신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들은 사람이지 야수가 아닙니다. 야수는 오직 무력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람은 꼭 그렇게 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도대체 무슨 방법을 써서 해결할 수 있다는 말이요? 사람이 쓸 수 있는 방법은 야수들 같이 야만스러운 것이 아니고 좀 더 아름다운 흥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녀는 돌아서서 탁자에 놓여있는 2개의 술잔을 가리켰다. 저 2잔의 술은 내가 방금 따라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보았소. 저 2잔의 술잔 가운데서 당신이 한 잔을 선택해 마시면 우리들의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이 나지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해결이 난다고 하는 것이요? 내가 그 2개의 술잔 중 하나에 독을 넣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 독이 들어있는 술잔을 선택해서 마시게 된다면 바로 당신이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이 만약 독이 들어있지 않은 술잔을 선택하여 마시게 된다면 바로 내가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녀가 담담하게 웃더니 이어 말했다. 어떻습니까? 이 방법은 얼마나 깨끗하고 흥취가 있으며 또한 얼마나 공평한 방법입니까? 화무결은 탁자 위에 놓여있는 2개의 술잔을 바라보더니 눈가장자리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켰다. 소행이 말했다. 그런 방법을 선택할 용기가 없다는 것인가요? 화무결은 목맨 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반드시 1개의 술잔을 선택해야 된다는 말이오? 그것은 내가 당신과 생사의 판가름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지요. 이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말인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당신과 생사의 판가름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소.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 때문에 소아와 생사의 판가름을 하려고 한단 말이오? 당신은 그와 생사의 판가름을 할 수 있는데 생사의 판가름을 당신과 나는 왜 해서는 안 된단 말인가요?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요? 어서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화무결은 그녀의 말에 또다시 얼떨떨해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소행은 차가운 어조로 다시 물었다. 승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인가요? 그렇다면 당신은 상대방을 이길 수 있다는 승산이 선후해야 비로소 상대방과 판가름을 해보자고 덤벼드는 종류의 사람에 불과하군요. 그녀는 냉소를 터뜨렸다. 이긴다는 승산이 선 다음 다른 사람과 결투를 하자고 덤벼든다면 그것은 결투가 아니라 바로 모살이라는 것이요. 화무결의 안색은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비참하게 변했다. 식은땀이 한 방울 한 방울 콧잔등에서 샘솟듯 솟아나왔다. 소행은 계속 냉소를 터뜨렸다. 당신이 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나도 억지로 그렇게 하자고 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한다면 화무결은 이를 악물더니 마침내 한 개의 술잔을 집어들었다. 소행이 그를 쏘아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다. 술잔에 독이 있건 없건 간에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당신에게 그것을 들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결투는 지금껏 세상에 알려져 있는 어떤 결투보다 지극히 공평한 것이지요. 화무결은 웃음을 보였다. 그렇소. 이것은 확실히 아주 공평한 것이요, 나는. 이때 돌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외치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것은 조금도 공평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절대로 그 술잔에 술을 마셔서는 안 돼요. 거칠게 열어젖히는 문소리와 함께 한 사람이 달려들어왔다. 그 사람은 바로 소어였다. 그가 나타난 것을 본 소행은 놀라며 물었다. 당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지요? 나는 이곳에 오지 못한다는 법이라도 있다는 말이냐? 그는 화무결에게 다가가 그의 손에 들려있는 술잔을 뺏어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이 술은 내가 마셔야겠다. 소행은 그의 말에 크게 안색이 변하더니 황급히 말했다. 절대로 마셔서는 안 돼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독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소어가 차갑게 웃었다. 당신은 이 술에 독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말이로군. 제가 따른 다음 독을 넣은 것인데 어찌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소어가 노하여 외쳤다. 왜 독을 탄 술잔을 저 사람에게 마시도록 한 것이지? 이것은 바로 일장의 생사의 판가름을 하는 중요한 결투예요. 독이 들어있는 술잔을 집게 되면 자기의 불운을 탓해야 하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나를 탓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그녀는 화무결을 쏘아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에게 저 술잔을 마시라고 권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화무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비록 죽음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지만 방금 자기가 지옥의 문턱에까지 다다랐었다는 생각이 들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바닥에 식은땀이 배어들었다. 소어는 술잔을 바라보고 나서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내가 이 술잔을 들라고 권하지 않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 그렇지만 어떤 술잔을 들었던 간의 결과는 마찬가지였을 것이야. 소행은 말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어는 큰 소리로 외쳤다. 두 개의 술잔에 모두 독이 들었기 때문이지. 그런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나를 속일 수는 없어. 저 사람은 어떤 잔을 선택하든 간에 마시기만 하면 죽을 것이야. 소행은 그를 주시하며 원망스럽다는 듯 굵은 눈물방울을 뚝뚝 흘렸다. 소어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계속했다. 화무결아, 화무결, 당신의 큰 결점은 바로 너무 여인을 믿는 점이야. 소행은 한스러운 듯 길게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소어야, 소어아, 당신의 큰 결점은 바로 여인을 너무 믿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녀가 갑자기 탁자 위에 남아있던 술잔을 집어들더니 단숨에 마셔버렸다. 화무결은 그것을 보자 안색이 변하며 더듬거리듯 말했다. 그녀를 탓한 것은 잘못이요. 그 술잔의 독주는 응당 내가 마셔야겠소. 무엇 때문에? 화무결은 큰 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공평한 결투였고 나는 이미 패한 것이니
죽어도 아무 원통할 것이 없소. 소행은 탄식하듯이 말했다. 당신은 정말 군자로군요. 소호아는 껄껄 웃었다. 그렇지, 저 사람은 군자야. 나는 군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짓을 똑똑히 알 수 있는 것이지. 화무결은 노했다. 당신은 어째서 저 여인에게 그런 말을 한단 말이오? 저 여인은 이미 그 술을 마시지 않았소. 소호아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저 여인은 이미 해독약을 복용했을 것이오. 이렇게 간단한 것을 모르겠단 말이오? 화무결은 그를 바라보며 다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행도 그를 한동안 주시하다가 비로소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은 정말 총명한 사람이에요. 정말 너무도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녀는 서글프게 한번 웃고 나서 다시 말했다. 어떻게 했었든 간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은 모두 당신을 위해서였어요. 내가 화무결을 죽였다고 해서 내가 너에게 고마워하며 감격할 줄 알았어? 저도 당신이 고맙게 생각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으리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당신들은 모두 영웅이기 때문이지요. 영웅은 영웅인 상대를 다른 사람이 꾀를 써서 죽이기를 원치 않아요. 바로 자기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하겠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방울방울 아롱져 떨어졌다. 그러나 그녀는 곧 손등으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다. 한 가지 당신에게 묻겠어요. 제가 계략을 써서 사람을 해치려고 한 것과 당신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말씀해 보시라는 거예요. 소호아가 외쳤다. 당연히 다르고 말고. 우리들은 최소한 당신보다는 광명정대하거든. 소행은 냉소를 터뜨렸다. 광명정대하다고요? 당신들은 서로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던가요?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투를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아주 공평하고 아주 광명정대하군요. 칼이나 창으로 살인을 해야만 공평하고 광명정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나요? 개같이 물어뜯으며 싸우는 것을 배워 신나게 서로 물어뜯으며 싸우지 그래요? 광명정대한 것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광명정대한 것일 텐데요. 그녀는 손가락으로 소호아를 가리키며 말했다. 더구나 내가 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에는 최소한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인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이지요. 그런데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이지요? 입술이 몹시 메말랐던지 침을 몇 모금 삼킨 그녀는 소호아를 향해 또다시 날카로운 언사를 퍼부었다. 당신들은 곧 목숨을 걸고 상대방을 죽이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죽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를 위해 그러한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당신들은 정말 아무 목적도 없이 물어뜯으며 싸우는 미친 개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이에요. 소호아는 그녀의 말에 얼떨떨해져서 한마디의 말도 하지 못했다. 욕을 얻어먹고도 마치 벙어리라도 된 것 같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은 정말 그의 평생에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화무결은 그 자리에서 서서 움직이지도 못한 채 식은땀을 줄줄 비오듯 흘리고 있었다. 소행은 목맨 소리로 말했다. 저는 음험스럽고 악독한 여인이고 당신은 광명정대한 대영웅이시니 이후로는 저도 당신을 떠받들 생각은 추호도 갖지 않겠어요. 당신들이 싸워서 누가 죽고 누가 살건 이제는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그녀는 점점 더 목이 메는 듯 말을 계속하지 못하다가 마침내 참을 수 없는 듯 통곡하며 얼굴을 가리고 달려나갔다. 그녀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여인의 가슴이 찢어져 나가는 듯한 마음의 상처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오동나무 잎이 하나 둘 창문을 때리며 떨어졌다. 담장 모서리의 귀뚜라미는 쉬지 않고 울고 있었다. 처마 밑에 거미줄은 바람에 날려 끊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거미줄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애정의 줄은 일단 끊어지게 되면 다시 이을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은 거미와 같이 어떠한 방해와 괴롭힘을 받아도 다시 시작하는 불효불굴의 정신을 갖기가 지극히 어렵다.
소어와 화무결은 서로 마주 바라보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 화무결이 비로소 한숨을 내쉬며 물었다. 무엇 때문에 그 여인을 그렇게 대했소? 소어 역시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당신과 나는 확실히 다른 점이 많소. 사람이 완전히 같을 수는 없소. 그녀는 나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당신과 판가름을 내려고 했지만 나는 마치 개나 돼지를 나무라듯 욕을 퍼부었소. 그녀는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당신은 그녀를 옹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다른 점이지.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군자이고 나는. 화무결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당신은 정말 당신 자신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군. 사실 당신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군자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째서 나를 위해 그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겠소? 소어하는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였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그렇소.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였던 것이지. 그는 천천히 똑같은 말을 다시 한번 되풀이했다. 그의 눈에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빛이 번쩍였다. 화무결은 종종 그의 눈빛에서 번쩍이는 그러한 광채를 보았다. 그는 소어와의 눈빛을 보고 그가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어와가 느릿느릿한 어조로 다시 입을 열었다. 만약 당신을 다른 사람의 손에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일생 동안 마음의 고생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요. 그러니 나를 위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겠소? 화무결은 도저히 알 수 없다는 듯 의아스러운 어조로 물었다. 일생토록 마음의 고통을 면하기 어렵다니 그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이오? 그것은 그가 무어라 미처 대답도 하기 전에 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바로 그가 너를 직접 죽이고 싶어서이지. 요월공주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냉혹하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얼굴도 변해 있었다. 비록 옛날과 마찬가지로 창백하고 냉혹했으나 부드럽게 빛나는 광채가 떠돌아 이전에는 얼음 같았다면 지금은 바로 한 덩이의 옥을 깎아놓은 듯 했다. 소어하는 그녀를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2, 3일 못 본 사이에 당신은 더욱 젊어진 것 같군요. 천하의 여인들은 모두 당신의 그 명옥공을 익혀야 될 것이요. 정말 당신은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소. 유월공주는 오직 차가운 눈초리로 그를 주시할 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소어하는 또다시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당신들을 그곳에서 구해내게 되면 나의 일에는 더 이상 참견하지 않을 줄로 알았소. 만약 이럴 줄 알았다면 그 빠져나올 길 없는 쥐구멍 같은 굴 속에 그대로 있는 편이 더욱 좋았을 것인데 그랬소. 그러면 당신은 나의 말을 순순히 들었을 것이고 나에 대해 좀 겸손했을 것인데. 요월공주는 안색이 변했다. 이제 할 말은 다 했느냐? 다 했어. 그렇지만 한 가지 당신을 깨우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 내가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좀 더 젊어지기는커녕 도저히 나올 길이 없는 동굴 속에서 며칠 후 굶어 죽었을 것이요. 산정에서 내려다 보이는 험준한 산에는 흰 구름이 감돌고 있었고 장강은 마치 구렁이처럼 굽이쳐 흘러가고 있었다. 연남천은 홀로 가장 높은 곳에 외롭게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더없이 적막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일찍부터 적막감을 참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자고로 누구를 막론하고 깊은 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 수 있는 사람은 먼저 어떻게 하면 적막감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가를 배우는 법이다. 산 위에는 비록 그 사람뿐만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이 있는 곳과 그가 있는 곳은 아주 요원한 것 같이 느껴졌다. 바람이 불어 그의 옷자락은 펄럭였고 흰 구름은 그의 눈앞을 스치고 지나갔다. 모용산사는 한숨을 내쉬더니 서글픈 어조로 입을 열었다. 전불경고인 수많은 앞선 시간들이 있었으되 선인들을 눈에 담으려 하지 않고 후불결내자 이후로 오게 될 시간들이 있어도
후손들을 눈에 담으려 하지 않으며 라더니 연대엽은 비록 절대의 영웅이긴 하지만 평생토록 살아오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즐거움을 느꼈을까? 진자항의 등유주대가 유주대에 올라 부르짖 노라 중 첫 두 구절이다. 곁에 있던 모용상이 그 말을 받았다. 아욕승 풍기건 바람이 나를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 따위가 있어 설랑은 우공경로옥음 또 눈 쌓인 경로옥 집이 무서워도 고처불승한 높은 곳으로 기어간다. 추위 따위라니 하고 소식의 수조가도 풍으로 지은 매월 며칠씩 밝은 달이 뜨는데 중 세 구절이다. 모용산사는 탄식을 했다. 모름지기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특출하게 뛰어난 것보다 좋을 것 같군. 이때 돌연 한 사람이 외쳤다. 왔다. 왔어. 모용상이 물었다. 도대체 누가 왔다는 말이오? 모두를 돌아서서 바라보니 흰 구름 사이로 소어와와 화무결의 모습이 보였다. 소행은 마치 넋을 잃은 사람처럼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걷고 있었다. 그녀는 차라리 벼락이 떨어져 자신의 몸을 산산조각 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소어아가 홀연 자기에게로 달려와 발밑에 무릎을 꿇고 관대한 용서를 빌면서 영원히 자기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맹세해주지 않는 것이 한스러웠다. 그러나 소어아도 오지 않았고 벼락도 떨어지지 않았다. 철심란이 서 있는 곳에서는 소어아와 화무결 모두를 볼 수 있었다. 그녀는 화무결의 눈에 서려 있는 고통스러운 빛을 보자 마음이 산산조각으로 깨어지는 아픔을 느꼈다. 소어아는 조금도 걱정스러울 것이 없다는 듯 빙글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화무결이 절대로 자기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 했다. 화무결을 상대해 이길 수 있다는 충분한 계산이 서 있는 것 같기도 했다. 철심란은 입술을 너무 세차게 깨물었기 때문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피는 찝찝했고 마음은 쓰라렸다. 그러나 그 누가 그녀의 고심을 알아준단 말인가? 광사철저는 치미는 화를 참을 수 없다는 듯 연신 수염을 쓰다듬으면서 눈을 부릅뜨고 있었다. 화무결 저놈은 도무지 사리 판단을 할 줄 모르는 놈이로군. 내 이 늙은 장인은 그렇다 해도 최소한 나나와는 몇 마디 이야기라도 해야 도리가 아닌가. 손오파가 곁에서 웃었다. 너무 그렇게 억지를 부리지 마라. 내 사위는 이번 일전을 치르고 나면 천하에 널리 이름이 알려질 텐데 그렇게 좋은 사위에게 무슨 불만이 그렇게 많은가. 지금도 장인을 아는 채도 하지 않는데 명성을 얻고 난 후라면 더더욱 아는 채를 할 것 같소? 젊은 사람은 부끄러움이 많은 법인데 어찌 수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장인에게 다가와 인사를 한단 말인가? 더구나 그의 정적이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고 있는데 말이야. 철심나는 그들이 주고받는 말을 듣고는 전신이 얼어붙는 것 같은 오한을 느끼며 몸서리를 쳤다. 지금 바로 멀리 떠나지 못함을 한스러워했다. 그녀가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은 한마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기 때문이다.